3차 세계대전이 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넘쳐나죠? 뉴스 댓글에도 가득합니다. 서방 5개국 여론조사에서 거의 절반이 5년 안에 3차 대전이 온다고 답했어요. 3명 중 1명은 핵무기가 실제로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 위치 정보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20개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어요. 악시오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아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다. 근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대전은 안 옵니다. 근데 3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 대전이 아니라 진짜 위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먼저 왜 이게 세계대전이 아닌지부터 짚겠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세계대전이라 불린 건 딱 2번이에요.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끼리 직접 싸웠어요. 지금 미국 대 이란이에요. 이란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투가 2개 대륙 이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투는 중동에 국한되어 있죠. 유럽은 방어만 합니다. 영국 RAF가 이란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고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보냈지만 이건 참전이 아니라 방어예요. 세 번째는 총력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1600만 명을 동원했어요. 지금 이란전에 투입된 미군은 5만 명, 지상전은 아직 없죠.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개전 첫날부터 반대가 더 많았던 유일한 전쟁이에요. 53%가 반대. 이런 여론으로 총력전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3가지 공통점, 하나도 안 맞죠? 이건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한번 볼게요.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했어요.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 위치 정보를 주고 있다. 위성사진, 미군 함정 이동 경로, 항공기 위치 등이요. 블룸버그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드론 운용 전술까지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거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러시아가 참전한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키예프 대학 카피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줬다고 미국이 참전한 게 아니듯 러시아가 이란에 정보를 줬다고 러시아가 참전한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정보를 주는 것과 총을 쏘는 건 다릅니다. 영국 채텀하우스도 분석했어요. 러시아는 미국, 이스라엘과 직접 군사 대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정보를 주는 걸까요? 답은 참전하지 않고도 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임지 제목이 이겁니다. 러시아, 이라크전의 초기 승자로 부상.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하루 5.1억 유로. 전쟁 전 대비 14% 증가해요.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분산됐고요. 심지어 미국이 유가를 낮추려고 러시아 석유 제재를 일시 해제해줬습니다. 뉴스위크가 전문가를 인용했어요. 사실 이 전쟁이 러시아를 잠재적 예산 위기에서 구해줬다. EU 이사회 의장 코스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다. 총을 안 쏘고도 이기는데 참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이란 편에 서면 세계대전 아닌가? 한번 살펴볼게요. 포린 어페어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Why China won't help Iran? 왜 중국은 이란을 돕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냥 주유소예요. 중국 석유 수입의 40에서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산 석유만 13%예요. 이란 편을 드는 순간 자기 석유가 끊깁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을 방어한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라. 석유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포린 어페어스는 이런 분석도 해요. 중국은 이란 정권 교체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 누가 집권하든 석유 흐름만 유지되면 된다. 이란이 걸프국을 때리니까 중국은 공개적으로 뭐라 하기도 애매해졌죠. 걸프국도 중국한테 중요한 파트너이거든요. 중국 외교부는 걸프국 공격에 대해 영토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누구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거지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나서지 않고 중국도 나서지 않습니다. 세계대전의 핵심인 강대국 직접 대결, 적어도 지금 구조에서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안심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죠. 해군은 거의 전멸했고 공군은 날지 못하고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지고 있냐고요? 포린 어페어스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가 이란의 전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평적 확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전쟁의 무게중심을 바꾼 겁니다. 걸프국 석유시설을 때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민간 인프라를 공격해서 전쟁의 경제적 비용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럴당 200달러를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란은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전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경제전의 핵심이 바로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갑니다. 지금 사실상 막혀있죠. 근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석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르무즈를 지나는 건 석유만이 아닙니다. 비료 원자재가 지나갑니다. 세계 요소 수출의 49%가 걸프국산이에요. 세계 암모니아 수출의 30%, 세계 유황의 44%. 이게 전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요소, 암모니아, 유황. 이게 다 비료 원자재예요. 비료가 없으면 밀이 안 자라죠. 옥수수가 안 자라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요소 가격이 35% 올랐어요. 중동 요소 가격은 일주 만에 19% 뛰었습니다. 포춘지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옥수수가 왕이다. 비료가 오르면 옥수수가 오르고 옥수수가 오르면 모든 식품이 오른다. 왜냐고요? 옥수수는 사료예요. 사료가 오르면 축산비가 오르고 축산비가 오르면 고기가 오르고 고기가 오르면 유제품이 오르고 유제품이 오르면 가공식품이 오릅니다. IMF 총재가 공식 수치를 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한다. 이란 전쟁 시작 후 유가가 한때 60% 가까이 치솟았죠. 이 공식대로라면 글로벌 물가가 2%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봄 파종용 비료 재고가 평소보다 25% 부족해요. 봄이 오고 있는데 비료가 없는 거죠. 비료 가격이 식탁까지 도착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근데 비료는 이미 35% 올랐어요.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를 기다릴 것도 없어요. 에너지 충격은 지금 당장 오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기름값 때문에 대학 방학을 앞당겼습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주 4일 근무제를 선언했어요.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전쟁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학교가 닫히고 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한번 겪어봤죠. 2021년 요소수 대란. 그때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아서였습니다. 화물차 200만 대가 멈출 뻔했어요. 그때는 디젤차 요소수였고 지금은 밭에 뿌리는 비료예요. 근데 원료는 같습니다. 그 뒤에 정부가 수입선을 바꿨어요. 중국 의존도를 97%에서 27%로 낮추고 베트남과 중동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동이 전쟁 중이에요. 사우디와 카타르의 요소 생산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호르무즈를 통해 나오던 비료 원자재가 막혔습니다. 중국을 줄였더니 중동이 막혔어요. 분산했는데 두 곳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비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헥타르당 262kg예요. 일본의 1.4배, 미국의 2.4배입니다. 비료 가격 변동에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원유 수입의 69%가 중동산이고 천연가스의 15%는 카타르산인데 카타르는 가스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예요.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미 비료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하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빨리 안 끝나겠죠? 대서양위원회와 랜드연구소 분석이 같은 결론이에요. 양쪽 다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길어질수록 비료는 더 오르고 곡물은 더 오르고 장바구니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안 옵니다. 러시아는 총을 안 쏘고도 이기고 있으니까 나설 이유가 없고 중국은 이란이 아니라 석유가 중요하니까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강대국 직접 대결이 없고 전투가 중동에 국한돼 있고 총력전이 아닙니다. 세계대전의 조건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란은 군사전이 아니라 경제전을 하고 있어요. 호르무즈를 막고 석유시설을 때리고 전쟁의 비용을 전 세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워싱턴과 테헤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청구서는 서울 마트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호르무즈가 막히면 석유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비료가 오르고 곡물이 오르고 사료가 오르고 고기가 오르고 라면이 오르고 우유가 오를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학이 닫히고 있고 파키스탄에서는 주 4일제가 시작됐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잡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